4월입니다. 4월의 책은 마크 브레킷의 감정의 발견입니다. 자, 전세 보증금이 1억 있는데 이걸 올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여유가 있어서 남편 몰래 주식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자, 정말 재주가 있었던지 운이 있었던지 누가 추천해 주는 걸 딱 투자했는데 3천만 원을 무려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기쁨이 어떨까요? 자, 반대로 3천만 원을 손실을 봤습니다. 자, 자기 본인 그 슬픔, 좌절, 불안함 어떨까요? 자, 이게 똑같은 그 액수라 하더라도 기쁨보다 슬픔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4배, 5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3천만 원을 수익을 올렸다면은 1,000만 원 손실만 봐도 그보다도 그때 3천만 원 땄을 때의 기쁨 누린 것보다 1,000만 원 손실을 봤을 때 더 좌절겪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여러 복합적 감정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죠. 자, 3천만 원 수익 올렸을 때는 이야기할 수 있죠. 왜? 남편도 기뻐할 테니까. 그런데 3천만 원 손실을 봤을 때 그때 남편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불안에 떨고, 그러니까 기쁨보다 슬픔이, 손실에서 오는 슬픔이 훨씬 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아니, 이걸 어떻게 메울까? 어디서 급전을 빌려올까? 비자금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또 회복을 할까? 아마 그런 궁리를 할 겁니다. 우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될 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 자, 3천 수익 남겼다 하면은 기뻐하죠. 대단하다, 우리 액시 마누라, 우리 부인. 그런 3천 손실 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 어떨까요? 괜찮아, 뭐 수업료 지불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마 100에 99명은 저부터도 왜 주식을, 하지도 못하는 주식을, 알지도 못하는 주식을,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거 들어보지도 않았어? 주식하면 10중 8구 잃는다는 거 듣지도 않았어? 어떤 돈이라고 그 돈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팔팔 뜰 겁니다. 극악한 경로를 할 겁니다. 왜? 그만큼 3천만 원을 번다는 것이 자기 연봉에 가깝고, 그리고 따로 딱 그 돈만 떼서 모은다는 것은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가를 처절히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돈이지만 땄을 때는 그 기쁨이 3천만 원 손실 봤을 때보다 저울로 달면은 훨씬 더 작다니까요. 손실이 훨씬 커요. 왜? 이거는 인간이 진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해야 살아남았기 때문에, 수렵시대든 채집시대든 농경시대든 산업시대든 손실을 그렇게 무서워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 원리입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절망, 그 남편의 절망, 그리고 가족 절망,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몇 천만 원이 누구에게는 전 재산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감정이 발견해서, 브리킷은 자기도 왕따 당하면서 집에서도 이렇게 그 부모들이 뭐랄까 불화하는 걸 겪는데, 거기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괴로움, 그 괴로움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빠가 그거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병신같이 너는 뭐가 안 달렸어, 손이 안 달렸어, 발이 안 달렸어, 네가 그렇게 띨띨하니까, 그렇게 어리숙하니까 당하지, 당할 마니까 당하지, 당해도 싸. 너는 이렇게 저렇게 나오면은 강하게 키운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강하게 자극을 해서 자녀를 강하게 키우려고 하지만 자녀들이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밖에서 당하는 것이지, 집안에서도 그런 어떤 그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받아주는 정상적 애착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데, 그런 아이한테 자기 방어도 못 한다고, 자기 뭐랄까 자립도, 감정적인 자립도, 육체적인 자립도 못 한다고 초등학교 아이한테, 중학교 아이한테 나무라면 어디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까? 특히 남자들이 남자 아들을 그렇게 경하는 수가 많죠. 그러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겁니다. 아까 그 아내처럼, 손실 본 아내처럼, 이거 1억에 3천이라면 1억에 1,000만 원만 손실 나도 불안해서 병난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이 저자를 누가 받아줬느냐, 그 감정을 표현할 때 누가 공감해 줬느냐? 삼촌이 그랬어요. 삼촌이. 그래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삼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감정은 건강 다음으로 중요하더라.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감정적 건강이 중요한데, 그 감정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게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하고 감정의 영향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감정을 자녀에게 감정을 이렇게 그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르치느냐, 이게 살아보니까 매우 중요하더라. 그래서 감정의 발견인 거예요. 우리가 다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감정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영향력도 대단하더라.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 첫째는 주의력의 방향을 정한다. 우리가 집중해서 어디로 나갈지를 감정이 정한다. 그 다음에는 의사결정. 자, 주식도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런데 1억 중에 3천만 원이나, 그것도 몰래 하는 투자에서 손실 본 상태에서 제대로 판단이 서겠어요? 이른바 비투하면은 이거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데, 뭐 한 달, 석 달, 이를테면 뭐 하루 이틀 짧은 그 기간에 갚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빌려가지고 지렛대로 이용해야지. 레버리지를 쓴다고요? 빚, 한도가 있는 빚이죠. 아까 전세금 보증금 것처럼 석 달, 이 석 달이 긴 것 같지만 투자해보면 길지 않죠. 또 급한 돈, 이자 높은 돈, 이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과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거 뭐 1,000만 원 날아가도 그냥 수업료 지불하고 경험의 학교에서 크게 배웠다고 생각하지, 이게 감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판단에 개입을 하면은 불안한 상태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결단을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그 상황에 놓인 우리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천차만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깡통을 차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리고 기한이라는 게 어찌 보면 내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기관하고 견딜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에 감정이 영향을 미친다. 말할 것도 없이 인간관계에서는 감정이 중요하죠. 아까 그런 데서도 그렇게 그 뭐랄까 불안에 떠는 아내가 진짜 3천만 원 손실 받는데도 그걸 바다처럼 넓게 이해를 해준다면은 정말 그때 생각해서 정말로 이제 자녀와 남편에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딴 마음을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를 어찌 보면 용서해준 바다처럼 넓은 가슴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이, 정서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같은 것 받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도 긍정적인 것, 정적인 게 있고 부적인 것이 있는데, 감정도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사실은 나눌 수 없듯이 스트레스도 한덩이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서 건강 중요하잖아요. 정신 건강 중요하잖아요. 정서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창의성과 일하는데 효율성, 경제적 원칙, 그 다음에 성과,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정이. 그래요. 이를테면 학교에서 수업 효과도 교사와 학생이 친밀감 있을 때 교육 효과가 올라간다. 집에서도 말할 것도 없죠. 부모와 자녀가 애착관계가 긍정적일 때, 밀착돼 있을 때, 그럴 때 위기를 가족이 똘똘 뭉쳐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영향력을 미친다. 이 밖에도 아주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감정이 하는 일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 인생을 혁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정서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정 표현해야 되는데, 말로 해야 되는데, 이 감정 표현의 핵심은 뭐냐? 감정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귀 기울여 듣는 거. 애들이 뭘 한다고, 여자가 뭘 한다고, 부하가 돼가지고 내 말 안 들어? 지시하고 명령을 안 들어. 지금 정치하는데도 보세요. 지시와 명령만 알고 현실을 모르고 현장은 모르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모르면서 표 달라고야 이게 됩니까? 지금 목화 선거운동 중이던데 마이크 소리가 들리고 그러던데 알아야 하잖아요. 사람 마음을.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경청할 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진심이 물론 깔려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이 감정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것들이 무척 많다. 감정 표현을 제대로, 특히 이 유교문화권 상하 질서가 뚜렷한 곳, 계급 질서가 뚜렷한 곳, 이 동양 문화권이 그렇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도 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가? 성별, 남녀. 남자는 감정 표현할 줄 아는 게 분노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다른 모든 감정을 합쳐서 분노로 표현한다고 할 정도로 감정 표현을 할 줄 몰라요. 왜? 울면 안 돼. 남자는. 또 웃으면 안 돼. 경박해서. 아니, 슬플 때 울지도 못하지. 기쁘다고 웃지도 못하지. 그러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계기에 분노로, 경로로. 그래, 지금도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경로했다 그러는데 그게 안 좋은 거죠. 평소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감정도. 그런데 우리는 성별이나 인종이나 문화 말할 것 없죠. 계급이나 이런 차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억압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남자와 남자 대결의 이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대부분 안 좋아요. 집에서부터 어떤 그 사회관계를 맺는데 이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른다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울면 아들은 울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사나이는 울면 안 된다. 밥 먹는 것도 사나이처럼 먹어야 한다지. 걷는 것도 사나이처럼. 어떻게 하는 게 사나이처럼 하는 겁니까? 밥 먹는 거, 걷는 거, 말하는 거. 말도 못하겠잖아요. 남아 이러는 충천금이다 해가지고. 남자 아이의 말 한마디는 무겁기가 천금 같아야 된다. 그럼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매우 미숙하다. 그런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많아요. 저 서양 언어보다 중국어가 많고 중국어 못지않게 우리나라 말도 많잖아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많은데 분위기는 억압적이에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억압하는데 곧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도. 아들이, 아버지 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슬퍼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무시하니까 제가 밥 먹을 마음도 안 나요. 그런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허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 시키가 못 듣는 말이 없네. 우리 때는, 나 때는 하면서 이제 훈계하면은, 야, 우리 아버지한테는 얘기해봤자, 내 감정을 드러내봤자 괜히 책만 잡히고 밥값도 못 한다.
본전도 못 수린다. 감정 표현 안 하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목석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오면 쓸쓸해지는 거죠. 감정 표현은 감정을 허용하는 데서부터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긴다. 그런데 감정 조절 능력은 누굴 보고 배우냐? 부모를 보고 배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를테면 분노 감정 같은 것도 아주 파괴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는 분노는 참 싫어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보다 더 싫어하는 건 분뇨예요, 분뇨. 똥오줌을 처리를 잘 하려고 해, 깨끗하게. 똥오줌, 보이는 거, 냄새 나는 거, 이거는 처리를 잘 하려고 하면서 분노, 경노, 이건 처리를 잘 하는. 그 집에 안에 가면 분뇨 냄새는 안 나는데 분노 기운에 휩싸여 있어요. 이런 속에서 자녀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가 오기만 하라. 아들이 나타나기만 하라. 그냥 집안에서 살벌하게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감정의 유산이 3대로 넘어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감정은 상속이 되고 감정은 또 전염이 돼요. 실제로 감정 전염이란 말이 있어요. 감정 전염.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딱 살벌하게 분위기를 잡고 있으면 그 감정이 부인한테도 그리고 키우는 개한테도 자녀한테도 그래서 전부 다 무서운 집 가장이 무서우면 개도 무서워요. 왜? 개도 가장 보고 배웠으니까. 개처럼 어찌 보면 주인의 뭐랄까 감정에 민감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무서우면 개도 무서워요, 되게. 항상 주인이 찡그리고 있으면 개도 항상 찡그린다고요. 전염되는 거라니까요. 사람뿐 아니라 개한테도. 그럼 훌륭한 부모나 훌륭한 리더는 어떠나? 감성 지능이 높은 거예요. 공감 능력이 높은 거예요. 감정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감정을 발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정을 읽고, 감정을 헤아리고,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에 부딪히지 않고 감정을 감싸주는, 느낌을 감싸주는. 그래, 네가 참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점집 많이 가잖아요. 뭐로 가요? 그 사람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부인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올 때 이 복채비 5만원 10만원까지 들고 여기까지 올 때는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공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힘들죠, 요새 하는 거. 장사 안 되죠. 자, 귀인도 안 나타나죠. 주식 꼬라박았죠. 다 맞아. 그럼 문제 있는 사람이 가지. 주식 딴 사람이 거기 가겠어요? 주식 3,001은 부인이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걸 조언을 받으려고 하지.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조언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자, 친구한테 얘기해봐요. 나 3천만 원 이래서 손실했는데 큰일 났다. 나 이거 이제 우리 남편이 알면 날 맞아 죽는다. 그러면 친구가 그래, 내가 뭐라고 했냐. 주식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뭐 주식을 알아? 그리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조언하려고 하지. 공감해 줍니까? 점집에 있는 그 보살처럼? 참 너 힘들겠다. 진짜 너 큰일 났다.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래서 공감 안 해줘요. 같은 친구도. 이제 공감해주는 사람 있으면 잘못하면 이제 사기당해요. 참 어려운 세상이죠. 그런 차원에서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표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줘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치기며 질투며 분노며 절망이며 여러 가지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하는데, 특히 부정적인 감정, 아까처럼 손실에서 오는 감정이 수익에서 오는 감정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인간은 그래야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감정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면 남을 이해할 수 있죠. 나를 알고 남을 알면 적어도 백전백승은 무대도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100전 풀 때 100전 싸워서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4월의 책으로 읽어보고 이 4월이 잔인한 달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